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프라임법 학원 간평 스터디 1기 1주차 실무 강평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죠. 예. 우선은 이제 33기 발표가 있었고요. 예, 저번 주 수요일에 새로운 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셨습니다. 이미 이제 이번 발표는 지난 일이 되었으니까요. 예, 모두 있고 이제 우리는 이제 1기부터 새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격을 하신 분들은 합격을 하신 대로 이제 열심히 이제 업계를 이제 개척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내년에 34기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뭐 해가 넘어가지도 않았고 발표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뭔가 뭐 마음이 약간 싱숭생숭하고 날씨도 춥고 그래서 아직 긴장을 안 하신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예,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년 34기에 대한 이제 경쟁이 실제로 그저께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요 매일매일 공부를 또 열심히 해주시고 내년 시험 때까지 같이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우리 강의 계획서가 있는데요. 일단 1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제 소개도 나와 있는데 소개가 없구나. 내 소개가 왜 없지? 예. 그래서 제 소개도 나와 있긴 뭐 제 소개는 이제 크게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23기 평가사고 여주훈이라고 합니다. 뭐 다 잘 아실 테니까 여기 프라임법 학원 와 계신 거잖아요. 벌써 이제 23기고 33기가 나왔으니까 10년 후배가 벌써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제 11년 후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사실 마음이 되게 제가 개인적으로 싱숭생숭하거든요. 저도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 학생분들 제자분들께서 많이 합격을 진짜 하셨어요. 정말 기쁘거든요. 정말 기쁩니다. 이번 주 수요일만큼 기쁜 날이 1년 내내 동안 없어요. 제 생일보다 더 기쁘거든요. 기쁜데 반대로 말하면 그날이 안 되신 분들도 참 많단 말이죠. 그 다음날 연락이 많이 오세요. 그러면 이제 좋은 기분과 좀 이제 슬픈 기분이 오묘하게 믹스가 돼가지고 제가 1기주차 이렇게 강평하러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진 열의가 있는 이제 눈빛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33기 꼭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1기를 이제 우리가 차분차분 진행해 나가면서 실력을 키워야 될 건데요. 우선 강의 계획서는 요거 제가 연기 때부터 이제 만들어 드리는 거라서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우선 이 내용은 제가 이제 뭐 보시면 순환별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쭉 긴 글 써놨는데요.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히 이제 오랜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초심을 좀 차릴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보시고 마지막 페이지 가시면 진도가 나와 있습니다. 진도 11페이지 진도가 나와 있고요. 오늘 10월 20일 첫 주차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지 문제와 화폐 시한 같이 내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이 진도에 맞춰서 내드릴 테니까요. 올해 공부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조금 벅찬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께서는 그 스터디 전날 뭐 갖고 계시는 기본서라던가 뭐 기본 문제집이라던가 가볍게 한번 푸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1기 동안은 이렇게 진도별로 물건별로 쭉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목적별로 정리를 쭉 해가지고 보상평가까지 전체 한순배를 마칠 겁니다. 연기 때 다루었던 문제가 있고요. 지금 1기 때 다룬 문제가 있는데 1기 때 다루는 문제들은 확실히 연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겁니다. 오늘 문제 푸시면 아시겠죠? 대신에 제가 1기 때부터 여러분들 실력이 많이 쌓여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어렵게 내면 또 공부가 지치니까 제가 항상 4번은 약술로 내드릴 거거든요. 4번 약술을 내드릴 테니까 4번 약술 가지고 시간을 꼭 아끼셔야 됩니다. 4번은 제 추천 시간은 4분입니다. 4분 만에 꼭 풀어내 주시고요. 6분을 아껴서 1번을 더 풀어주세요. 그리고 2번과 3번은 제 시간에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게 지금 제가 드리는 지금 1기 때 첫 번째 이제 가이드라인입니다. 마지막 4번에서 5분 이상 아끼시고요. 1번에다가 투자를 하시고 2번, 3번은 시간 내 푸세요. 요즘 스타일은 1번, 2번, 3번, 4번을 전부 제 시간에 푸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4번도 숫자 문제가 나오거든요.
4번 숫자가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아낄 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낀다 그러면 4번에서 한 2, 3분, 3번에서 한 2, 3분, 또 5분 모아가지고 1번 가는 거거든요. 뭐 그런 식의 형태입니다. 1번이 너무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딱 제 시간에 풀고 2번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요 점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는 제가 3기, 4기 때 더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우선 1기는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순환별로 이제 문제들이 난이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1기 때 쭉쭉 따라와 주시고 2기 때부터는 이제 범위가 랜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범위 따라가지고 그때 나와서 내 기본 실력으로 푸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기를 맞이하시고 3기, 4기는 출제 유형 문제 그리고 이제 심화 문제 위주로 해서 당장 시험에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난이도로 제가 내드리거든요. 그럼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실력 많이 키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공부해야 될 실무 100점은요. 이건 뭐 유예생 뭐 다 떠나서 그냥 순수하게 우리 내년 7월에 시험 칠 텐데 내년 7월에 시험 칠 때 유예생분들한테 뭐 5점씩 더 주고 이런 거 없잖아요. 다 동등하게 붙는 거거든요. 추천하는 점수는 최소 150점입니다. 하루에 100점씩 풀면요 실력이 그대로예요. 150점 이상 풀어야 실력이 올라갑니다. 200점 이상 풀면 상당히 괜찮아요. 괜찮아요. 둥둥 떠 있거든요. 근데 실무 필력이 둥둥 떠 있습니다. 토요일에 오면 이 손이 쭉쭉 나가요 이렇게. 근데 뭐 100점 겨우겨우 풀고 뭐 50점 풀고 오늘 법규 공부 해야 되는데 이런 공부도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하시면요 머릿속은 알아도 손이 안 나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초년차 이제 생차 2년차 분들께서는요 하루 200점씩 푸셔가지고요 조금 실무 점수로 합격을 하는 해를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실무가 55점 이상 정도씩은 다 나와주셨어야 됐거든요. 합격생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 프라임에 합격하신 분들 점수대가 58에서 65점 사이입니다. 그래서 62, 3점이 참 많아요. 그 정도로 올해 시험은 좀 점수가 좀 이제 좋게 나온 편인데요. 내년에는 이 정도 점수는 잘 안 나오겠죠. 올해는 좀 점수를 많이 준 편이거든요.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한 50점 정도씩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력을 만들려면 2년 차인데도 그 실력을 만들려면 공부는 이제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도 100점 풀고 있다 하시면요 200점 늘려주시고요. 그럼 대신에 이론이나 법규 공부도 해야 되는데 뭐 언제 하냐 하는 건데 200점을 풀 때 200점은 전부 다 숫자로 풀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100점 숫자로 풀고요 답안지 제대로 풀고요 나머지 100점은 문제 분석만 하고 답안지 확인하고 과목차 정도 잡아보고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쨌든 논점은 습득을 하는 거잖아요. 습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이 쌓이면 필력도 유지가 되면서 이제 전 범위가 점점 더 빨리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실력을 더 빨리 쌓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실무가 더 어려울 거예요. 올해보다는 확실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이게 안내 사항이랑 그다음 당부 사항을 섞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우선 뭐 자세한 얘기는 사실 스터디 진행하면서 자주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 말씀드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랑 요 강평 시간 말고 만나는 시간을 제가 이제 만들어 놓았거든요. 우선은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던가 뭐 좀 이제 이렇게 대면적으로 좀 만나기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제 뭐 카페 여기 보시면 이제 나와 있잖아요. 내부 카페 있으니까 여기다 질문 올려주시면 되고요. 제가 조금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일요일 밤마다 답니다. 답글을요. 일요일 밤마다 다니까 조금 궁금한 게 좀 급하시더라도 그 시간을 아끼시려면 일요일 낮에 달아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일요일 밤에 달아놓을 테니까 바로 답변 받으시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따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이 실무 강평이 끝난 다음부터 쭉 뒤에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상담이란 게 딴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30분에서 1시간씩 가외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문제 풀고 계시던 거 뭐 패스 같은 거 제책 계시던 거 회독을 했는데 궁금한 게 많다. 카페 글을 올리기에 너무 이제 좀 이게 번거롭고 너무 많다. 모아 오셔가지고 뭐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씩 저랑 같이 얘기하면 금방 해결해 드리거든요.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따로 공부를 하시면서 기출 문제 같은 거 푸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제 책도 기출이 있긴 하지만 기출 문제 질문이 많다 하시면 또 같이 해드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특히 나는 지금 동차인데 시간 배분이라던가 이런 거 어떻게 계획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역시 얘기해 주시면요. 따로 시간 잡아서 제가 충분히 같이 계획을 짜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이제 할애되니까 여러분들께서요. 제 전화번호 여기에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편집을 해서 넘겨도 학원에서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드려가지고 조금 이제 빠지게 되는데요. 전화번호 맨 마지막 장에 있네요. 11페이지에. 마지막 장에 제 전화번호 있거든요. 여기로 문자는 카톡 보내주시면 제가 따로 상담 시간 내가지고요.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일기 잘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토지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토지고 첫 주차니까 여러분들 1번은 공시지가 기준법 냈고 2번은 거래 사례 비교법을 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문제 공시지가 기준법을 할 텐데 기본 문제에 있는 뭐 그런 공시지가 기준법 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실력이 많이 쌓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상 물건의 확정부터 조금 이제 꼬아서 나오는 형태로 지금 출제를 했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물음 1과 물음 2가 있고요. 첫 번째 물음 자료 1을 기준한 토지 담보 평가액이고요. 물음 2는 자료 2를 기준한 토지 평가액인데 뭐 약수는 하나 뒤에 붙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문제를 보시면서 물음이 2개가 나와 있다. 그리고 물음의 내용이 똑같다. 자료 1이랑 자료 2밖에 안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료 1과 자료 2, 물음 1과 물음 2는 소물음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비교 대조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연계가 되는 게 있는데 이건 당연히 대조가 되겠죠. 그래서 물음 1과 물음 2를 어떻게 다르게 풀 것이냐라는 초점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물음 1과 물음 2가 왜 달라지냐 보니까 자료 1과 자료 2를 기준하는 거잖아요. 자, 자료 1과 자료 2 한번 훑어만 보겠습니다. 자, 1페이지에 있는 자료 1. 자, 기호 1과 기호 2라는 토지가 2필지가 나와 있는데 뭐 공부 발췌 내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2필지에 대해서 실지 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기시면 자, 자료 2가 있고요. 자료 2 역시 거의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죠. 기호 1, 2 공부 자료, 그다음 실지 조사 자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형식도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안에 있는 글이 조금 다르겠죠. 그 글이 다른 게 뭔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왕 이제 자료를 본 김에 전체 자료를 보면서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3번은 표현지 공시지가. 공시지가 지금 써야 되니까. 4번은 그 밖의 요인. 아유, 뭐 숫자 안 구해도 되네요. 그냥 적용하게 돼 있고. 자료 5번 뭐 요인 비교하는 것들. 자료 6번까지 해서 나와 있고요. 자료 7번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정말 심플하게 주어져 있죠. 가격 자료는 공시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표현지 공시지가. 공시지가 기준법을 한다는 큰 틀에 있는 건데 그러면 자료 1과 자료 2에 대해서 물음 1과 물음 2에 대해서 표준지를 다르게 쓴다거나 뭐 이런 것이 노출되지 않을까라고 또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본 김에 자, 자료 7번에 1, 2, 3, 4, 5, 6 기타 자료 있잖아요. 요것들 유심히 보셔야 되죠. 자, 일단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문제 분석을 하실 때 자, 방금 물음 봤습니다. 물음 2개 봤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항상 이게 바짝 좀 어떻게 보면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실무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냥 담보평가 구하나 보네, 자료 1, 2 보면 되나 보네, 그게 아니라 1번과 2번을 다르게 풀어야겠구나라는 생각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료 1번을 보고 자료 2번을 봤습니다. 그러면 자료 1번과 2번 넘기면서 뭐가 다른지 찾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그렇죠? 그러면 훨씬 더 논점이 명확해집니다. 자료 1만 보면 이게 개별 평가를 하는 건지 일단주로 하는 건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번과 2번을 딱 비교해 보면 그렇죠. 2번은 개별 평가한 것 같잖아요.
그럼 1번은 1단지겠죠. 예, 그렇게 지금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고 그 다음에 3, 4, 5 가는데 가역자료랑 그 적용하는 자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별거 없구나라는 거죠. 그렇게 큰 구조,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큰 구조는 그려지는데 오늘의 핵심 논점은 자료 1과 2에 따라서 대상 물건 확정이 달라지겠구나. 이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 뭐 관련 지번이니 대지 면적이니 이 내용은 몰라도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거거든요. 자, 어쨌든 뭐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기호 1번은 100번지고요. 기호 2번은 101번지입니다. 둘 다 A구 B동에 있고요. 실지 조사상 첫 줄을 보면 100번지와 101번지 붙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붙어 있으면 항상 나올 수 있는 논점이 1단지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건 벌써 연습을 몇 번 했습니다. 사실 했고요. 그러면서 자, 기호 1번과 기호 2 내용을 보니까 뭐 둘 다 이중일주에 토지대장 뭐 면적 이렇게 나와 있고 지적도 보니까 뭐 도로 형상 향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우선 여러분들 제가 드린 요 박스 보시면 이런 공부에서 이런 거 확인하는구나. 예, 아시겠죠? 예, 이렇게 자료들이 나오면 이런 것도 한 번씩 챙기시는 거예요. 지적도에 보면 그런 게 없어요. 평진이 아닌 이런 건 없어요. 지적도를 보고 평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안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실질조사사항에 제 평지라고 써놨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건축물 대장이 이제 핵심인데 건축물 대장 보시면 우선은 가장 쉬운 내용이 관련 지번이에요. 자, 100번지에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까 건물이 한 동이 나오는데 거기에 첫 페이지 그냥 둘째 페이지를 딱 보니까 오른쪽 구석에 관련 지번이라는 칸이 있고 관련 지번이란 칸에 100동, B동, 101번지로 적혀 있는 거예요. 이 건축물은 100번지만 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1번지까지 밟고 있다. 건물이 밟고 있다는 거는 1단지라는 얘기죠. 제가 뭐 뒷페이지 뭐 얘기 드린 거는 실제 건축물 대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건축물 대장을 보고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드린 겁니다. 실제 건축물 대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 그러면 그거 볼 줄 알아야 되겠죠. 뭐 공부 보는 것도 같이 연습할 겁니다. 다음에.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자, 그 관련 지번 바로 윗줄 보시면요. 그 대지 면적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 기호 1 100번지에 토지 대장을 뗐는데 200제곱미터예요. 근데 건축물 대장을 뗐는데 땅 면적이 300이나 나와 있단 말이죠. 그 내용 자체가 이 건축물에 대한 대지 땅은 한 필지 100번지만 되는 게 아니라 100제곱미터가 따로 또 붙어 있다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호 2번을 보니까 100제곱미터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료 1번의 기준에서는요. 자료 1번의 기준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대해서 대지가 잡혀 있는 거라서 일괄평가 1단지로 확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대조를 해서 자료 2번을 볼게요. 자, 자료 2로 가면 거의 똑같이 나와 있는데 아까 봤었던 100번지 건축물 대장을 보겠습니다. 다르죠? 세 번째 줄에 관련 지번이란 게 없어요. 없고 자료 2번 보고 있거든요. 이 페이지에 보시면 기호 1번의 건축물 대장 칸 보고 있고요. 관련 지번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줄 보니까
대지 면적이 200으로 잡혀 있죠. 거기까 연결해서 위에 있는 건물의 면적도 보시면 다릅니다. 300제곱미터 밟고 있는 거의 체유 이용 규모와 200제곱미터 밟고 있는 체유 규모 다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제가 건축물 대장 규모도 조정을 해드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는 100번지와 101번지가 별개로 간다는 거죠. 각각 개별 평가입니다. 자, 두 번째 자료 2번에 트릭이라고 해야 될까요? 함정 문구가 하나가 있어요. 쭉 마지막 가시면 이 페이지 마지막 줄에 자, 100번지상 그러니까 101번지가 지금 가설 건축물이 있는데 이 가설 건축물이 창고인데 이 창고가 지금 100번지상 근생 건물에 상품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해서 뭔가 이용 상황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까놓고 말해서 따로 써도 되는 거잖아요. 창고 꼭 이 창고가 아니라 상가 창고가 아니라 다른 데 임대줘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용도상 불가분 관계라고 볼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내는 거죠. 자, 이런 게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실제 기출에서도. 자, 경우의 수를 던져놓고 여러분들한테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누군가는 이걸 보고 이거 1단지인가? 해가지고 일괄평가를 푸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변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구가 없으면 전혀 변별력이 없어요. 전부 다 맞추거든요. 그럼 200명 어떻게 선별을 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구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게 함정이구나. 되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파악을 했고,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지금 일괄평가 1단지로 하고 개별평가 각각의 필지로 평가를 한다는 건데 이 왜 구분을 했죠? 1단지로 보는 것과 개별 토지로 보는 게 특성이 다르잖아요. 특성이 다르면 가격이 바뀌잖아요. 가치가 바뀌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 그러면 결국 개별평가를 한다, 일괄평가로 한다라고 확정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져야 될 거는 특성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특성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우선은 공부조사 자료를 보면 각 기호 1번, 기호 2번 개별 필지별로 특성이 나와 있고요. 중로, 정방, 북동향, 세로가 가장형, 남사향. 그리고 1단지로 봤을 때 특성도 주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뭐 2페이지 상단에도 있고 3페이지 상단에도 있어요. 중로각지 가장형 평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자 6번 가겠습니다. 4페이지 개별령 평점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보고 여러분들께서 개별령 확정을 해야 되겠죠. 가로의 폭, 저면돌 상태 형성 지세, 도시공 계획 시설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걸 보니까요. 요걸 보니까 그 가로의 폭을 확정해야 되고, 각지인지 아닌지도 확정을 해야 되고, 요 표를 보고 여러분들은 선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은 향은 필요가 없죠. 향은 필요가 없습니다. 향까지 확정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 내용이 아닌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개별 평가하는 경우와 일괄 평가하는 경우에 특성을 또 구분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중로 각지. 자, 일괄로 본다 그러면 가장형이라고 돼 있는데 가장형이라고 확정하는 것보다는 장방이라고 확정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개별령 평점에 제가 세장과 가장을 이제 그냥 한꺼번에 장방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표를 보고 확정을 했다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평지인지 아닌지도 확정을 해야 됩니다. 개별령표에 평지가 아닌 경우도 놓고 있으니까요. 물론 자료가 전부 다 평지라서 뭐 상관없지만 그래도 해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00번지, 101번지도 확정을 하면 자, 개별 필지별로 여기는 중로암면 정방형 평지, 여기는 101번지는 세로가 가장형, 이건 장방형이죠. 평지까지 되겠습니다. 아주 뭐 클리어하죠. 예, 그러면 준호각지 장방형과 중로암면 정방형, 세로가 장방형. 이거는 뭔가 특성이 확 내려가네요. 그러면 일괄로 두 필지 다 평가하는 금액과 100과 101번지 평가하는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기본적인 책을 풀 때의 답의 형태가 보통 되겠고요. 이게요. 예, 딱 여기까지 끝이죠. 뭐 지도 하나 놓고 그림 하나 놓고 이거 1단지로 보면 뭐가 되고 1단지로 안 보면 어떻게 되고 물적 특성만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일괄 평가를 하냐 개별 평가를 하냐 이 차이가 이것만 발생하는 게 아니죠. 속해 있는 지대에 따라서 이용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시작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이제 땅들이 되는 거죠. 자, 우선은 기호 1번과 기호 2번 둘 다 이종일주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 가지고 차이가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볍게 둘 다 이종일주, 이종일주. 자, 이용 상황 보겠습니다. 자, 기호 1번은 지금 기호 2번까지 다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상업용 건물에 대지가 돼요. 두 개 합해서 상업용. 자, 자료 2번 가겠습니다. 자료 2번은 첫 번째 필지는 뭐 상업용 건물이 있는 거니까 상업용 되는 거죠. 네. 근데 101번지가 문제인 게, 기호 2번이 문제인 게, 잘 보시면 창고로 쓰고 있는데 이 창고로 쓰는 것이 그러면 창고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일시적 이용 상황 같은 걸로 봐서 다른 걸로 볼 거냐라는 건데 이제 그때 이제 여러분께 설명드려야 될 게 이거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상의 가설 건축물 얘기입니다. 자, 위에 기호 2번에 있는 건물은 그냥 건축물이 아니라 가설 건축물이에요. 가설 건축물이고 기호 2번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의 계획상에 보시면 소로 1류라고 이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소로 1류라는 도시 군 계획 시설 도로 부지가 됩니다. 도로가 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도로 만들겠다고 여기 저축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에 보시면 101번지는 전체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에 저축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자,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에 저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원래는 거기 위에 건물을 지으면 안 돼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되면요, 국토법상에 대지 면적에서 빠져서 자동적으로 건물을 못 지으면서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전부 다 기여하지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으로 도로 만들 땅인데 여기 건물 짓게 해버리면 나중에 얼마나 큰 곤란한 일이 발생하겠어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되면 사실은 원래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됐는데 이게 너무 오래 묶어만 놓으면 사유재산 침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설 건축물까지는 짓게 해주고 가설 건축물을 허가받거나 혹은 신고하고 짓게 해주고 난 다음에 이거 좀 쓰다가 우리 여기 도로 사업 시작하면 요거 저희 철거시킬 거니까 그때는 군말 없이 빼주시는 거예요. 라는 이제 확약을 받게 됩니다. 부관을 붙이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가설 건축물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여기 뭐랄까 이용 상황에 대해서 뭔가 우리 규정적인 용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일시적 이용이 되는 것이죠. 창고잖아요. 그럼 이 땅이 원래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조촉이 안 됐으면 뭘로 썼을 거냐, 뭐가 최유용이냐 하는 건데 그거는 주변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주변 환경을 드린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다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고 표현 자체가 자, 100번지부터 먼저 볼게요. 예, 1페이지 하단 볼까요? 자, 100번지 인근은 도로 노선을 따라 근생 판매 시설 등이 주로 소재하고 있으며 도로 노선을 따라 상업용 건물들이 쭉 있다. 예, 요거는 노선 상가지대. 예. 요 첫 번째는 그쵸? 두 개 묶어서 노선상가지대에 있다 해버리면 되는 거고 정확하게는 100번지가 노선상가지대에 있는 거죠. 자, 101번지 내용 보겠습니다. 자, 101번지 인근은 일반적인 단독 및 다가구주택이 소재하고 있다. 주택지대에 있네요. 자, 주택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사실은 주거용이 최유용인 것이죠. 그래서 뭐 창고로 쓰고 있지만 뭐 주거나지 이런 것들로 이제 보고 평가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요거 비워놨죠 앞에 칸을. 요게 앞에 이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제가 좀 화려한 색깔로 지금 표시해놨는데 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뭐 도로랑 형상 이런 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용도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용서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왜 하는 거죠? 뭐 가격이 달라지는 것도 맞겠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격 자료를 고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표준지 고르려고 하는 표준지 고르려고. 용도지역 이용사항 있어야 고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확정을 한 거고 오늘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위 환경까지 알아야 표준지를 제대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료 3번에 표현지 박스를 보면 표현 이런 것들이 나와요. 노선 상가지대, 시장지대, 주상혼용지대, 기존주택지대, 고급주택지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대상이 속한 지대가 뭔지 확정을 하고 그 상태에서 표준지를 골라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 토지에 대한 이제 지대는 주위 환경은 뭐가 되냐 보는 건데 주택지대잖아요 일단. 예, 주택지대고 근데 고급주택지대는 아니겠죠. 예, 표현 보니까 그냥 일반 주택지대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고급주택지대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기존 주택지대라고 확정하는 게 더 맞겠네요. 왜 고급주택지대라고 하면 저기 뭐 용산에 저기 그 이태원동 뭐 이렇게 그쵸? 예, 거기 그쪽이라던가 아니면 라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클럽 많이 가시니까 다 아실 텐데 클럽 있는 그 라인 말고 거기 뒤에 그러면 주택이 다 이만해요. 다 이만하고 그 중간중간에 대사관들이 있고 그런 거. 그리고 뭐 한남동 가시면 이제 거기 유인빌리지라고 역시 대사관들 많이 있고 연예인분들 많이 사는데 주택 하나가 이제 그냥 큰 빌라 같이 생겼죠. 전부 다. 그런 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반적인 주택지대가 아니에요. 서울에도 몇 군데 없거든요. 그런 데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런 특별한 표현이 없는 이상은 기존 주택지대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자, 이제 다 했어요. 이제 이겁니다. 오늘의 가장 핵심은 요 특성을 확정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뒤에 표준지를 적용하게 되는 거죠. 자, 빠르게 표준지 골라보고 과정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료 3번 내용을 보면 자, 2종 1주고 상업용인데 노선 상가지대다라는 게 4밖에 없어요. 4. 자, 4밖에 없습니다. 4밖에 없고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두 번째 개별 평가를 한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그냥 4가 되겠고, 이종일주 단독이면서 기존 주택지대인 거는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예, 잘 보셔야 돼요. 1종, 2종 막 섞여 있거든요. 예, 고급 기존 섞여 있죠. 그래서 잘 보시면 자, 바가 있고 타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자료 제목이 인근 지역 및 유사 지역이에요. 자, 인근 지역.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뒤로 가서 자료 7번에 4번을 보면 5페이지에 자, 동일 시군군의 동일 지대인 경우 인근 지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령 비교가 필요한 경우라고 해서 지역령 비교도 할 수 있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다시 앞장 넘겨가서 자료 3번에 있는 대상이 속한 A구 B동이면 인근 지역이고 지대까지 같으면요. 예, 근데 C구 D동이네요. 유사 지역이 되겠네요. 자료 3번에 자료 제목 유심히 보여야 되죠. 자료 제목에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되어 있으면 무조건이랑 좀 그런가? 99% 유사 지역 표준지를 하나 고르게 하고 지역령 비교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소에 보통 보는 자료가 그냥 인근 지역 표준지 공식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령 비교 그냥 1 하잖아요. 그렇게 안 주어진 거잖아요. 자료 제목도 그렇게 해서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표준지를 고를 때 자, 인근 지역이 우선이냐 유사 지역이 우선이냐, 당연히 인근 지역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바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논점이 또 시작이 됩니다. 자, 유사 지역 걸 골랐으니까 우리 시점 수정할 때 지금 집값 변동률을 하잖아요. 주어진 게 A, C, B구가 있고 주어진 게 C구, D동이 있어요. C구가 있어요. A구가 있고 C구가 있단 말이죠. 그럼 시점 수정할 때 비교 표준지 소재 지역 걸 쓰는 거니까 여기는 유사 지역에서 그대로 이어져 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뭐 일반적으로 그냥 인근 지역 거 A국 쓰는 거고요. 유사 지역 걸 썼으니까 또 자연스럽게 이어서 지역요인 비교를 해야 되죠. 지역요인 비교를 해야 돼요. 여기는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요인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1 넣으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요인 비교하는 거 살짝 볼까요? 자, 지역요인 비교가 필요한 경우는 하라. 자료 7번에 4번 보시면 첫 줄에 지역요인 비교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 지대를 기준한 대상 분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출에서 몇 번이나 나왔던 표현 비슷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대상 분석하는 거예요. 대상 분석을 하라는 적도 있고요. 대상 분석을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자료가 주어진 적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특별히 하라고 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대상이라고 하면 어떤 가격 자료를 이제 가지고 하는 건데 다 비슷한데 다 똑같은데 지역만 다른 걸 쓰는 거겠죠. 오늘 지역요인 비교를 위한 대상 비교니까요. 그러면 오늘 가격 자료 또 표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료 3번을 가야 되고 자료 3번에 보시면 하단에 대표 필지에 대해서 주어져 있고 그 대표 필지가 각 지대를 대표한다라는 것도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지 나다 바, 표준지 자, 타 나와 있고요. 우리 지역용 비교 필요한 거는 지금 상가지대가 필요하죠. 상가지대. 자, 상가지대, 주상지, 주측지대를 각각 대표하는데 상가 그렇죠? 지역 요인도 협소하게 봐가지고 상가는 상가끼리 비교하는 게 가장 정확할 거잖아요. 그래서 상가지대 비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대상 자료는 나랑 아가 되겠네요. 나랑 아가 되겠고, 자, 나랑 아의 표준지를 그대로 나누기를 하면 가장 쉬운 문제. 근데 개념적으로 봤을 때 그대로 나누는 게 딱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표준지별로 현실화율이 달라요. 표현지별로 그 밖의 부동치가 다른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 똑같지가 않아요. 조금씩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지역요인 비교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그 동네의 가격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맞잖아요. 가치 수준.
근데 표준지는 뭐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투영을 하고 있는 게 맞긴 맞지만 그 자체가 시장 가치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밖의 요인이란 과정을 또 거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그 밖의 요인 보정치까지 적용한 시장 가치 수준으로 비교한 게 맞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나랑 R을 쓸 때 그대로 비교한 것이 아니라 자료 4번에 보시면 이제 그 밖의 요인 분석해서 모든 필지를 다 드렸습니다. 표준지를. 요거를 곱한 시장 가치 수준으로 비교를 해야 되고요. 자, 하나 더 나가서 지역 요인 비교는 어느 시점으로 비교를 해야 되냐? 자, 대상은 기준 시점, 표준지도 기준 시점이죠. 개별 요인은 다르죠. 개별 요인은 대상은 기준 시점, 표준지는 공시 기준이에요. 자, 지역 요인은 다 기준 시점별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점 후점까지 거친 표준지 자료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답안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또 말로만 설명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지금 어떻게 적용했는지 볼게요. 지금 답안지 2페이지고요. 자, 나의 시장 가치 수준 2페이지 가장 마지막 줄. 공시지가에다가 시점 수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보는 적용했죠.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도 보시면 표준지에다가 시점 수정하고 그 밖에 뭐지 했어요. 요거를 비교하면 되는데 대상 비교잖아요. 지역 빼고는 다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넣었죠. 그 각지냐 아니냐가 다릅니다. 나와 아가 각지가 아니냐만 달라요. 그래서 똑같이 맞춰줘야 되죠. 우리는 대상인 지역이 A시 B구고 그 다음에 비교가 되는 지역이 이제 C구잖아요. A구가 C구잖아요. 그래서 C구 거를 좀 A구 거를 만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서 반대로 상관없습니다만은 그 지금 C구인 A 거를요 서로 한 면을 서로 각지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95분의 100을 곱한 겁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요인 비교치 할 때 마지막에 3 나누기 4 했는데 4에다가 95분의 100을 곱했죠. 서로 한 면은 서로 각지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똑같죠. 표준지 둘 다 상업지의 시장 가치를 기준시점 시장 가치를 만들었는데 특성도 똑같이 맞춘 거예요. 서로 각지로 다 맞춘 거죠. 그러면 그 격차는 순수하게 지역 요인 비교치만 넣겠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 자 대상 비교. 제가 말씀드린 기준 시점이라던가 시장 가치 수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생략이 되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현실을 다 갔다 오고 보고 뭐 시점 뭐 보합세로 보고 해가지고 표준지끼리 바로 비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주어진 자료를 만나면 거기서 저기 잘 조정해서 쓰셔야 됩니다. 거래 사례 같은 경우는 뭐 보통 그 밖에 보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특성만 비교하면 되죠. 시점을 맞춰가지고요.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자, 됐고요. 이어서 자, 개별 요인 비교는 제가 오늘 그걸 냈죠. 조곱항더 조건간 곱하고 항목간 더한다를 냈습니다. 자, 자료 지금 보시면 자료 7번 5번이고요. 자료 7번 5번 보시면 개별 요인 평점 적용 시 각 항목에 대한 조건을 확정하고 비교치를 산출하라 말씀드렸거든요. 각 항목에 대한 조건을 확정하고 산출해라. 이거 조건별로 곱하라. 그리고 그 조건을 똑같은 조건인 항목 내에서는 더하라는 표현이죠. 이게 전형적인. 그래서 지금 자료 6번에 개별 요인 평점 보시면 순서대로 가로의 폭은 가로 조건, 전면 도로 상태 형상 지세는 흑지 조건, 그리고 도시공 개시 시설 부분은 행정조 조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흑지 조건은 안에서 요 조곱항더를 하셔야 돼요. 항목 간 더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전면 도로 상태, 전면 도로 상태 요거 흑지 조건이에요. 옛날에 제가 합격했었던 그 시절 아주 옛날에 10년 전이죠. 그때는 현업에서도 이 전면도로 각지냐 아니냐를 가로 조건에 넣어서 평가를 하신 분들도 꽤 계셨었어요. 요즘 아예 없습니다. 요즘은 이 전면도로 상태는 획지 조건인 게 너무도 모든 평가사들한테 너무 당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 조건을 보시면 안 돼요. 10년 전에는
뭐 가로 조건을 보셔도 엄청 틀린 건 아닙니다. 말씀드리는데 요즘은 출제위원분들께서 다 이제 젊기 때문에 요렇게 전면도로 상태를 가로 조건을 보신 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오늘 문제 그렇잖아요. 전면도로 상태를 가로 조건에 넣고 싶게 생겼잖아요. 함정이죠. 행주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어서 나머지 요거는 그냥 주어졌죠. 주어진 숫자. 그냥 표준지별 보정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입니다. 자, 1번 문제가 이제 이렇게 대상불관의 확정이 이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감으로라도 풀 수 있게 제가 내긴 한 거거든요. 그래서 1단지나 아니냐까지 됐으면 특성만 확정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오늘의 변별력은 요걸 맞고 틀리냐 보다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왔을 때 이 세세한 것들을 반영을 해서 디테일하게 풀었냐 아니냐일 것 같습니다. 토지 공시지가는 사실 우리 감정평가 시험 자체에서 가장 숫자가 쉬운 파트입니다. 이거 제가 거기다가 숫자 다 드렸잖아요. 숫자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요. 실제로 나오면. 그래서 오늘 요 문제 조금 뭐 버벅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요. 그게 제가 지금 강평 때 말씀드렸던 자료를 만났을 때 바라보는 시각까지 좀 챙기셔서 이제 복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말씀드릴 게 뭐 지상 가상거 총불 얘기인데 요거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같이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 부지에다가 지어 놓은 거잖아요. 가상거 총불을 치워야 된단 말이죠. 원상 회복이 붙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감정평가 외에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은 특히 담보평가잖아요. 담보평가이기 때문에 향후에 사라질 건물에 대해서 담보를 잡을 수는 없죠. 그리고 가설 건축물은 등기도 없어요. 전환권 잡으려고 해도 잡을 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감정평가 외에 처리를 해야 되고요. 자, 그게 아닌 다른 영역에서도 감정평가 외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상 여러분들 아시죠?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 요거 평가 안 하고요. 안 하고 다른 일반 평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건데 앞으로 사라지는 건물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매겨 놓는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조건을 줘가지고요. 뭐 일반 거래를 하는데 그래도 좀 가치가 있으니까 뭐 가치를 좀 포함해가지고 거래하기로 했다라는 예외적인 문구가 없는 이상은 거의 대부분의 평가 목적에서 전부 다 평가에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예 이론의 여지가 없게 제가 담보로 드렸어요. 네. 자, 문제 1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문제 2번 가겠습니다. 문제 2번은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자, 토지의 거래사례 비교법이 되겠습니다. 약술 역시 여러분들께 물어봤습니다. 저는 되게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뭔가 차분하게 처음부터 밟아 나가는 느낌. 그 문제 1번도 제가 뭐 선정 기준 쓰라, 뭐 그다음에 뭐 적용 기준 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뭔가 원칙적인 걸 알고 적용을 하는 게 습관이 되어야 나중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실무가. 그래서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제가 적정한 실거래가의 정의라는 뭐 그 다들 암기를 하고 계실 거예요. 감식에 있는 건데 이거 안 하고 계시면 곤란하죠. 그래서 그 정의 일단 쓰시고 특히나 토지의 거래사를 선정 기준을 이제 약속하라 말씀드렸어요. 선정 기준에 따라서 물음위를 풀라는 것이죠. 자, 가겠습니다. 적정한 실거래가의 정의해서 요거는 답안지 확인해 주시고, 자, 그래서 선정 기준 가볼까요? 이것도 참 연습을 많이 했죠. 토지고 거사비할 때 거래 사례 선정 기준이에요. 자, 3. 죄송합니다. 이건 표준지다, 표준지. 요즘 한참 표준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신사 3배 플러스 용의주지 이렇게 되죠. 실제
신고된 사례일 것. 예, 정상 사례거나 사정 보존 가능할 것. 도시 지역은 3년 이내, 도시 지역 외에는 5년 이내 사례일 것. 그리고 예,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된 경우에는 배분법 적용이 합리적인 것일 것. 그리고 그 외에는 용도 지역, 이용 상황, 주변 환경, 그리고 지리적 위치까지 예, 가까우면 좋겠죠. 유사하면 좋겠죠. 예, 이런 요건에 따라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구조를 보시면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거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올해 2번 문제가 사정 보정만 딱 물어봤잖아요. 거래사례에 대해서. 자, 오늘 제가 2번 문제를 내면서 거래사례 비교법 하면 예,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사례 선정하고 사정 보정하고 시점 수정하고 가치 형성 요인 비교인데 토지니까 지역 요인 비교하고 개별 요인 비교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지역 요인 비교 또 연습하고 개별 요인 비교 또 조급항도 하고 예, 그러면 당연히 좋은 문제가 아니죠. 거래 사례 비교법과 토지의 공시지가 기준법이잖아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주제로 낸다는 것 자체는 공시지가 기준법과 다른 걸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요것만 물어봤잖아요. 요것만. 딱 사정 보정하는 것만 떼서 물어봤잖아요. 이거 하는 거 다 똑같은데 공시지가 기준법이랑. 그게 무슨 논점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1번에서는 전 과정을 다 연습을 하는 거였고 2번 문제에서는 1번과 다른 과정만 연습을 하는 건데 예, 사정 보정만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보시면 요거죠. 사례 선정 기준이 다르잖아요. 거래사례 비교법이 나온다는 거는 요거 두 개를 묻겠다는 내용이랑 진배 없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대상 물건을 보고 거기 맞춰가지고 예, 여기 저 기준에 맞춰서 사례를 선정하고 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1번 대상 물건이 있고요. 전부 다 낮입니다. 그러면 용도지대, 예, 그렇죠? 주변 환경을 가지고 어떤 낮인지 확정을 해야 되죠. 자, 첫 번째 가는 주상 혼용지대니까 주상 낮이. 자, 나랑 다는 주택지대네요. 예, 주거 낮이. 자, 라는 노선 상가지대니까 상업 낮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쭉 가시면 개별 요인 비교가 도로랑 형상 비교하게 돼 있죠. 1번이랑 또 2번 보시면 1번은 평점이고 2번은 평점을 계산한 아예 비교치로 드렸습니다. 도로 형상 여기는 또 각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표죠. 도로랑 형상만 확정하면 되죠. 자, 그래서 자 가나다라 형상은 확정되어 있고 도로만 확정하면 되고 10이랑 2 중로 한 면 2제곱미터면 세로 불이잖아요. 각지로 안 봅니다. 6m는 세로가 8m는 소로 한 면 8m 못하니까 24, 8. 자, 광대 소각하신 분 없겠죠? 예, 중로 각지죠. 중로 각지 25부터 광대로 오니까. 자, 그래서 8m면 소로 한 면이 또 끼고 있는 거니까 이건 뭐 중로 각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상 물건 확정이 다 끝났어요. 자, 자료 2번에 있는 사례들 보겠습니다. 자, 제가 좀 친절하게 드렸거든요. 자, 거래 사례 1번, 2번은 다 점포라고 되어 있어요. 상업용입니다. 그러면 라를 위한 자료죠. 자, 그래서 예, 1번, 2번 중에 뭘 선택을 하느냐. 한 번에 쭉 선택을 할까요? 그냥 예, 하고 자, 3, 4번은 근생 다가구주택에서 주상이거든요. 4번은 또 주상 낮이죠. 주상이면 우리 가를 위한 거죠. 자, 거래 사례 5번, 6번 있는데 요거 주거용이고요. 그러면 이거 2번 다를 위한 건지 나를 위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나를 보니까 7번이랑 8번 보니까 사례들이 전부 자료형이네요. 예, 자료형. 그러면 거래사례 7번과 8번은 나를 위한 자료고 거래사례 5번과 6번은 다를 위한 자료구나라고 이제 순서를 지어줬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이 선정 기준에 따라서 안 되는 거 골라볼게요. 첫 번째, 실제 신고된 사례일 것. 실제 신고. 요거 4번이 배제가 되죠. 4번은 멀쩡해 보이는데 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거래사를 하는 신고가 안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쓰면 안 되겠습니다. 중개인분께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등기에 찍혀 있는
실제 신고된 거래 사례만 써야 되겠고요. 그래서 요즘 우리 현업에서 할 때 항상 등기를 떼야 돼요. 신고는 되어 있는데 등기까지 안 하고 가짜로 올려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신고된 사례에서 4번 빠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으로 갈까요? 거래 사례 1번. 자, 거래 사례 1번 같은 경우는 연기 때도 약간 비슷한 거 했었었는데 문제 분석을 끝까지 안 하시면 틀리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배분법이 안 돼요. 배분법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 분석하실 때. 철콘조잖아요. 철콘조에 대한 단가를 제가 안 드렸어요. 예, 그래서 거래 사례 1번은 배분법이 안 된다. 자, 거래 사례 6번 가겠습니다. 자, 6번 말고 7번 먼저 볼게요. 예, 7번. 7번은 거래 시점이 20년이거든요. 네. 20년은 3년 지났잖아요. 예, 도시지역, 이종밀주, 주거지역, 예, 도시지역은 3년. 보죠. 관리지역부터 해가지고 도시, 비도시 지역이니까 거기는 5년까지 가능해요. 예, 그런데 주거지역 3년이니까 2020년은 못 쓴다. 자, 그리고 6번은 어떻게 보면 뭐 플러스 뭐 여기서 6번 느낌인데요. 6번. 자, 선정 기준인데 여기서 하나 같이 가야 될 게 별다른 말 없으면 용도 지역이 2개거나 이런 게 아니면 한 개 선정 원칙이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5번이랑 6번 중에 하나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6번 같은 경우는 5번보다 세로 불이라는 이제 물적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6번 말고 5번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왜 비슷한 걸 고르는 거잖아요. 근데 거래 사례라는 특성 때문에 요거란 게 추가가 되어 있는 거고 유사성에 대한 내용이 이거죠.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 되어 있는 게 용도지역, 이용상업, 주변 환경, 지적 위치 말고도 도로, 형상, 지세도 다 요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뒤로 가서는요. 하나를 고르는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도로가 다르다. 그러면 더 우선하는 거는 똑같은 소로 한 면인 걸 고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저기 나에도 쓰시면 안 돼요. 나에도 쓰시면 나는 자료형이잖아요. 그래서 또 6번 정방형이니까 역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물적 특성.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 다 걸러내고 나면 자, 주상나지인 가는 거래 사례 3번. 주거나지인 소로 한 면인 죄송합니다. 세로가이고 자류형인 거는 8번. 자, 다는 5번 주거나지인데 소로 한 면인 5번. 그리고 라는 1번과 2번 중에서 2번이 되는 거죠. 자, 가에 대한 사례인 3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게 사전 보정으로 들어가느냐라는 건데요. 3개나 있어요. 3개. 자, 첫 번째,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이 지금 날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현금 등가를 하나 해야 됩니다. 근데 현금 등가란 걸 하려면 거래 시점부터 확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래 시점이란 거는 계약일이다라는 거죠. 계약일에 이렇게 이 금액을 거래합시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금액이 결정된 시점이 거래 시점이기 때문에 계약일이 결정되는 거니까 21년 1월 1일 되겠습니다. 이제 계약서 쓰면서 쓰는 도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잠깐만 하면서 이제 5천만 원만 더 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쓰고 나면 쓰고 도장 찍고 나면 이제 물리려면 100 상환해야 되는 거니까 요 날짜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약일 기준으로 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봐야 되고요. 거기 따라서 현금등까지 주시고, 자, 매수인 부담 양도소득세, 매수인 부담이니까 더해줘야 되겠고, 건물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밑에 보시면 7대 3 배분 비율이 있습니다. 요것도 철콘인데 요거는 배분 비율이 있으니까 배분법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배분법까지 비율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3개 논점이었고요. 넘어가서 자,
라는 8번입니다. 자, 8번 이 그림은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면 좀 익숙할 수가 있어요. 요거 옛날 기출에 나왔던 형태죠. 해서 요거 한정가치 문제에 있어서의 사정 보정치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죠. 자, 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그림이 있는데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어요. 자, A 토지 소유자가 B 토지를 샀다. B 토지 잘 보시면 자루형으로 돼 있고 세로가에 접하고 있죠. 세로가 자루형인 땅을 샀는데 연접한 A 토지에 샀기 때문에 B 토지 시장 가치 그대로 산 게 아니라 돈을 더 얹어 샀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걸 정상적으로 보정해 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밑에 보시면 가치증분의 배분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여기서 질적인 측면의 단가와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수량까지 포함을 하는데 거기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를 반영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구입 한도액비가 되는 겁니다. 합리적인 선 안에서 이까지 양보해야 매수인이 살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이라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면 손해보면 산다는 거죠. 봤을 때. 그래서 구입 한도액비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기본 강의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답안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8번 사례는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 하나만 잘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는 5번이었죠. 자, 5번은 요거 우리 늘 하는 거 금융 보정이죠. 원리는 기능상 아니니까 MC를 풀었다가 당겨주는 그 형태 현금 등까지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배분법인데 뒤에 벽돌조 단가가 나와 있죠. 그래서 배분법인데 공제 방식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논점 2개죠. 자, 그럼 마지막 라입니다. 라는 거래 사례 2번이고요. 보증금 보정이 있습니다. 보증금 보정이 있죠. 자, 현금 지급액 22억인데 따로 임차인한테 보증금이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 매수인이 인수했다 그랬으니까 매수인이 이거 나중에 갚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억을 빼고 거래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을 더해줘야 되겠고요. 너무 또 당연한데 월세랑 관리비는 더해주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너무 당연하죠. 나중에 돌려줘야 될 금액은 보증금밖에 없잖아요. 매수인이.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 금액을 결정할 때 거래 금액을 깎아준 내용 자체는 보증금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맨날 우리 문제가 보증금만 나오거나 전세금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더하는 식을 많이 하잖아요. 월세 관리비 다 안 더하셨겠죠? 그렇죠? 같이 나왔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기도 건물이 있습니다. 똑같이 벽돌조라서 쓸 수가 있고요. 좀 특이한 거는 제가 배분법을 하는 건물을 관찰 안과한 걸 드렸어요. 자, 지금 보시면 거래사례 2번이 사용 생인일 80년도거든요. 41년 정도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쭉 넘어가서 자료 3번으로 가시면 벽돌조 슬래브 지붕의 내용 연수가 40년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치가 없다?가 아니라 제가 밑에 드렸잖아요. 경정 내용수가 경과된 경우에는 관찰 안과법을 병용해서 장래 보존 연수 10년 적용한다. 현업에서 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 대상 건물이 낡아서 경과됐을 수 있는 거잖아요. 관찰 안과 하시잖아요. 하는 거 풀어보셨을 거예요. 당연한 건데 배분법 쓸 때 사례는 그럼 당연히 사례도 오래된 건물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뭐 없는 걸로 본다라던가 뭐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는 별도로 다른 내용이 주어지면 또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경정 내용수가 만료된 사례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 때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요거 하나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다음 이어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거, 뭐 철거 전제로 없는 걸로 본다라던가, 뭐 토지 화채돼 가지고 가치가 없다라고 본다던가 이런 내용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른 형태로 또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라의 사례까지 사정 보정 잘 하실 수 있겠죠. 자세한 거는 답안지 참고하셔가지고요.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번이랑 4번 얘기인데요. 뭐 강평을 자세하게 해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3번은 이거는 화폐 시장 가치 문제인데 이거 조금 복잡하죠.
복잡하죠. 예, 그래서 뭐 요 정도 하실 수 있으면 이거 이상의 화폐 시간 가치는 뭐 문제는 뭐 준비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시면 현재 금융 조건에서 대환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MC에다가 PVF 당기는 거야 너무 당연하게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 2번에서 이제 대환을 하려 그러면 우선 첫 번째가 남아있는 돈을 대환하는 거잖아요. 원금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잔금 비율 써가지고 일단 대출 잔액 만드는 거 하나 해야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지금 금상품 A는 뿌렸다가 당기면 되는 거고 B랑 B는 이자만 계속 계상을 하고 원금은 중간에 한씩 줄어들어요.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 별도로 구하는 형태, 쪼개서 구하는 형태 연습하는 거고요. 자, C는 이자율이 바뀝니다. 그래서 첫 해에서 5년, 6년에서 10년, 10에서 15년까지 구간을 달리해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잔금 한 번 구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5년 동안 갚은 거를 또 잔금을 한 번 더 구하고 또 한 번 더 구하고 해가지고 이율이 바뀔 때마다 대출 잔액을 만드는 형태. 그리고 뿌렸다 당기면서 실수하시면 안 되죠. 첫 번째야 그냥 뿌렸다 당기면 되는데 두 번째 6에서 10은 뿌렸다 당기면 5년 뒤잖아요. 5년 한 번 평가해야 되는 거. 자, 11에서 15년치도 마찬가지로 10년 평가해야 되는 거. 이런 디테일한 것도 이제 틀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물가에 대한 예상 나와 있는데 뭐 별말 없으면 1% 0.5% 나왔으니까 뭐 중간 정도 하시면 되겠죠. 뭐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의하실 거는 갈아타는데 공짜로 갈아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설정 수수료랑 변제 벌금이 있습니다. 요거까지 해가지고 대안 상품인 A, B, C에 대해서 현금 유출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 구하신 다음에 가장 작은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4번입니다. 첫 주차라서 서비스 너무 쉬워서 실망하신 거 아니시겠죠? 근데 이것도 은근히 쓰라고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쓰기가 힘들어요. 제가 1기 때 내드릴 약술은 거의 우리 감칙 그리고 실무 기준 그리고 토지보상법 그 정도 수준에서 내겠습니다. 실무 기준도 많이 안 낼 거예요. 거의 법에 있는 것만 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하는 가장 윗단계에 있는 규정부터 제가 조금 약술 테스트를 할 테니까 암기 잘 해주세요. 문제 4번 뭐 실무론 이렇게 당연히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실무랑 이론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론 문제 풀 때 토지 평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누구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감칙이랑 똑같이 쓰는데 나는 좀 뭐 그리멍덩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긴 바로 2점 받고 나는 1점 받는 거죠. 벌써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은 제가 약수를 꽤 낼 겁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도 보시면 1, 2, 3번도 보시면 이제 제가 숫자 문제에서도 요즘 스타일대로 중간에 약수를 껴서 내드릴 거거든요. 그 약술 꼭 잘 정리하셔가지고요. 미리 공부하셔가지고 여기서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기 더 중요합니다. 잘 못 푸신 분들 반드시 암기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주차 강평이었고요. 앞으로 열심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